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5일자 중국 언론에서 쓴 한국 군용기가 대만에 다시 착륙이란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중국 도발로 인해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한국 군용기 11대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대만 가오슝 공항에 또다시 착륙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한국 측은 도를 넘은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빠른 시일 내에 중한 외교장관 회담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중한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4월 말 윤석열이 방미를 앞두고 중국 문제에 대해 무례한 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만 해협의 긴장감이 현재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한국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 해협 상황을 바꾸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은 역사를 무시하고 대만 문제를 글로벌 이슈로 확대하여 대만 문제의 국제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이미 중국 본토의 원래 의도와는 상반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반중 행위 이후 한국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5월 중순에 군용기 11대를 다시 대만 가오슝 공항에 착륙하도록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말레이시아 해상항공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경유 중 유류 보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유는 명백히 타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가오슝 공항에 착륙한 것은 한국 공군의 전투기로 일반 민간 항공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둘째, 비행 중에 한국 측은 기술적 중간 기착에 매우 적합한 광둥성, 하이난성 등 중국 남부의 공항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한국 측은 민감한 대만 섬을 선택했으며 그 목적은 이미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사실 중국은 윤석열 정부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중국의 레드라인을 반복적으로 침범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중국은 당연히 한국과의 회담을 수락하거나 심지어 한국을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국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올바른 정치 방향을 고수하고 객관적인 대중국 의식을 확립하는 것만이 옳은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떼놈이란 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는 말이 좋아야 가는 말이 좋죠. 마지막으로 떼놈들 댓글을 보겠습니다. 외국 군용기의 중국 영토 진입, 전쟁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격추할 수 있나요? 무장으로 쫓아낼 수 있는가? 다른 전선에서 한국의 반격을 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작은 한국이라도 대국 중국을 깔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은 이런 용기가 없어. 여우가 호랑이의 위장을 한 것처럼 지칠갱단이 권한을 행사하여 도발하고 있다. 몽둥이로 맞아야지 지난번에 때린 상처가 나았으니 아픈 것도 잊었다. 조만간 다시 때려야지 바로 우리 옆에 있으니 도망갈 수 없다.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도에는 북한만 있습니다. 아니, 한반도는 여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군용기가 침입하고 격추되면 더 이상 도발을 감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가 되었어야 했어요. 백을 죽여 천을 살리는 거야. 조선 형제국가에 군용기를 하루빨리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당연한 의무다. 북한이 무장하는 것이야말로 대남 반격이다. 강력히 항의하고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대한민국의 책임입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윤석열. 하하하. 미국은 이미 새로운 8개국 연합군이 중국을 침공할 준비를 마쳤으므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전쟁 준비를 잘하여 즉시 핵무기 수를 증가시키기를 바란다. 중국 침공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발전을 늦추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대만은 중국의 영토입니다. 중국의 허락 없이 대만에 진입하는 것은 영토 침해로 간주하며 전쟁 행위로 간주하여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위세를 강화하며 중국의 영토는 신성하고 침범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군 군용기가 오면 화는 나겠지만 미국은 중국의 레드라인을 시험할 힘이 있고 한국이 오면 모욕감을 느끼는데 한국이 와서 중국의 레드라인을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 중국의 핵심 이익을 고의로 도전하고 중국에 대한 적의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윤석열이 취임한 이후 중국에 대한 도발 행위는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도 군용기를 대만에 착륙시킨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는 명백한 행위입니다. 중국에 대한 적의가 없다는 말은 단지 빈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게 중국을 시험하도록 한 것이며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때 미국과 한국의 전투기가 직접 대만으로 가서 대만군을 도와주도록 한 것이고 중국의 무력 통일에 대비한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에게 경고해야 하며 한 번 더 선을 넘어서면 직접 격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만을 가능한 빨리 탈환해야 합니다. 대만은 국가적인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경제적인 봉쇄가 결정된 후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공격하거나 공격하지 않아도 봉쇄될 것이기 때문에 분쇄한 후에 재건하는 편이 낫습니다. 잘 보셨나요? 지난 2월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소속 T-50 고등훈련기가 호주 멜버른 남부 아발론 공항에서 열리는 아발론 국제에어쇼에 처음 참가하기 위해 비행 중 급유를 위해 대만에 착륙했다는 것을 가지고 떼놈들이 입을 놀리고 있네요. 5월 9일 뉴스를 보니까 아시아의 아마존강이라 불리는 메콩강 상류에 지난 20여 년 동안 떼놈들이 11개의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러자 태국에서 베트남, 캄보디아로 이어지는 메콩강 하류 강줄기가 해마다 낮아지더니 올해는 곳곳에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폐악질을 일삼는 떼놈들이 좋다고 빨아대는 사람들을 보면 씁쓸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